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오르는 아파트와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가지고 투자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 경매나 이 공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돈을 투자할 때 이제 그 부동산 투자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경매나 공매로 하는 사람보다 더 잘 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가 가지고 이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내 대해서 투자하는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아마 그 부동산 투자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일반 매물로 사서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 중에 아마 한 5% 정도, 2, 3% 정도만이 경매로와 공매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나 공매로 투자해서 돈을 벌 때 그런 방법을 조금 이제 그 생각해서 한다면 훨씬 더 그 일반적인 생각보다 그 투자해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이제 아파트를 산다. 서울의 아파트가 오른다. 그러면 아파트가 어디에 오르느냐? 이런 분들을 미리 잘 연구해서 발품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찾아가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장 보면 중개업소에,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시세로 찾는 거예요, 물건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장 시세 차이 없지만 사가지고 1년, 2년 있다가 투자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투자해서 투자하는 물건을 찾는데, 오르지 않는 부동산을 투자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일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97%, 98%인데,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르는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해 돈을 번다. 그리고 이 많이 올라 있는 부동산보다는 이렇게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가지고 투자해라. 요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요같이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못 되죠. 이럴 때에는 황금성이 빠른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그것을 요즘같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대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40% 정도, 그리고 9억에서 초과해가 15억 이하일 때는 뭐 20%, 그 10억 초과할 때는 또 대출을 막아놓고 막 이런 전략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보면 9억 이하의 아파트를 이제 그 오르는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저평가된 아파트를 이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위치 선정이 좋아야 돼요. 저평가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0년, 30년 아파트고 한 5년에서 10년 있으면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저평가된 아파트인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신규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죠. 그러나 그것도 보면 가지고 있다 보면 주변이 가격이 오르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나 공매를 투자할 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오를 수 있는 우량한 위치 선점을 가진 아파트하고, 그런 아파트를 투자하면, 이런 아파트가 투자하면 그렇게 큰 돈을 못 벌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상당 부분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아파트가 오를 수 있는 아파트가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즉 20년, 30년 아파트를 찾아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본인이 이제 13년 전에 투자했던 거하고 최근에 투자했던 거 갖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게 긴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길게.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그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강의장에서 오프라인 강의 듣는 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경매나 공매로 투자했을 때에는 이렇게 오르는 아파트와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제가 이제 14년 전에 이제 그 신도림역에 있는 태형 아파트 62평, 이때는 대형 평형이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 그런 적이죠. 지금은 뭐 중소형 평이 이제 오르는 아파트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평가된 아파트에 포함이 되죠. 이런 경우는 62평이 그 당시에는 거래가 잘 됐던 이런 시절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로구 구로동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이 당시에 대형 평이 중소형 평보다 가치가 증가하던 시절이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에 투자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는 서울에 투자한다 그럴 때는 20평, 30평대하고 40평대하고 불과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실거주 목적이라면 40평대를 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30년 이상 됐다면 그런 부분들은 40평대 노려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그 재건축이 한 10년, 5년, 10년 정도 돼가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 1+1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큰 대형 평을 받고 또는 30평을 받고 청산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종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하고 신규 아파트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그 청산금이라는데, 그래서 종전 가치가 높으면 청산금으로 돌려받는 거고, 신규 아파트의 가치가 높으면 이제 추가 부담금을 내야죠. 그래서 추가 부담금은 대부분이 납부하지만, 이게 이 40평대를 가지고 있다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청산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 투자할 때는 40평대에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미난 게, 여자분이 투자할 때 보면 이 아파트가 보면은 2006년 6월 10일 날 감정가가 5억 8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더도 말고 딱 1억을 더 썼죠. 실제가 1억을 더 썼는데, 그래서 6억 8,170만 9천 원에 입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은 이제 이 가격에 입찰했어도 이게 안 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아파트 가격이 62평형이 없어서 못 팔았던 그런 시절이고,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오르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입찰 당시에 이 62평 정도가 태형 아파트가, 신도림 태형 아파트가 얼마였냐면 7억 5천만 원 정도 갔어요. 7억 5천만 원. 그래서 단타로 해서 하더라도 하고 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4, 5천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일단은 62평짜리가 태형 아파트에 없었어요. 주변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이 귀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낙찰받고 잔금을 치르면, 그러면 낙찰받고 잔금을 언제 치르게 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죠.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매각기일에 이제 낙찰 이제 받으면, 이게 이제 보면 이제 매각기일이 되겠죠. 기일에. 그게 결국은 뭐냐면 2006년 6월 12일 날 낙찰 받으면 6월 19일 날 7일 있다가 매각 허가를 합니다. 허가. 그리고 여기서 7일이니까 26일이 되겠죠. 6월 26일 날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고, 이때부터 30일 이내에 배당길이 잡히니까, 우리가 이 낙찰 받고 나가지고 7, 14하고 30일이게 잔금은 44일 있다가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거죠. 배당기일은 74일 있다가 배당기일이 있다 이렇게 치르게 된다. 이런 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어쨌든 낙찰받고 나가지고 즉 잔금을 치르는 시점이 되니까, 즉 낙찰받고 44일 있다가 이것이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하면은 그 9억 5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게 9억 5천까지.
결국은 거의 2달 사이에 이렇게 오르는 거죠. 뭐 자고 나면 뭐 그냥 자고 나면 몇 천씩 막 뛰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내가 이제 낙찰받고 나가지고 잔금을 치르고 보름 만에 팔았던 아파트인데요. 그 당시 시세가 9억 5천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얼마에 팔았냐 하면은 그냥 그 8억 5천에 팔았죠. 그 실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보름 만에 8억 5천에 팔았습니다. 시세는 9억 5천이지만 9억 5천은 호가지 거래되는 가격은 아니죠. 그래 결국 얼마냐? 6억 8천에 사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 팔았으니까 한 1억 한 4, 5천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1억 4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신권에서 시세보다 한 1억 정도에서 1억 5천 낮게 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현재 지금 같은 경우 아파트는 감정가가 사실은 시세에 1억에서 1억 5천 또는 2억 차이 나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이 가격을 감정가를 고려하지 말고 지금까지 신권에 들어가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근데 이게 20% 떨어진 상태에서 입찰한다. 그럴 때는 상당히 그 투자자들이 실수요자가 밀리기 때문에 내 거에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왜 얘기하냐? 오래된 얘기지만 최근에도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13년 전에 낙찰받고 나서 그 당시에 뭐 1억 그 한 4천 정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던 그때의 기억이 나서 이 내용을 제가 칼럼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남부지방 감정가가 5억 8천만 원에 진행되었던 물건인데 6명이 입찰해서 내가 6억 8천 170만 9천 원에 그 당시에 보니까 가격이 7억 7천만 원인데 그 7억 5천이 아니라 7억 7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격에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거죠. 현재는 62평이 13억에서 14억 가는 거죠. 또 하나 볼 때는 원인은 저 부동산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도 또 들죠. 가격은 어차피 이런 거. 그러나 이 아파트는 지금 이 정도 가격 되면은 13년 전에 9억 5천에 하던 게 지금 13억, 14억인 경우는 가격이 안 오르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평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30평대 가격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가졌으면 아마 가격대가 상당히 한 이제 11억 이 정도 가겠죠. 30평대가. 그런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번에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감정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을 우리가 찾아라. 그 물건이 이제 보면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그 잠실역에 있는 잠실 아이스페이스를 갖다가 그 22층짜리를 갖다가 감정가가 7억 7천만 원인 거 갖다가 얼마에 7억 7천 1차에 7억 7천이 시작했는데 20% 저감해가지고 6억 1,60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이 당시에는 물건을 못 봤습니다. 그 10월 14일 날 6억 1,60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 물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딱히 첫 번째 감정가에 700만 원 더 써서 1등을 한 거죠. 12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1등하고 2등하고 사이는 2천만 원 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면 아이고 잘못했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낙찰받고 나가지고 한 달 만에 팔았죠. 12월 30일 날 그 매매 계약을 이제 8억 8천에 팔았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자, 여기 제 보면은 이렇게 이 아파트의 장점은 첫 번째 2호선과 8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잠실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 두 번째는 아파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잠실초등학교, 자면초등학교, 잠실중학교 이런 분들이 명문 그 학군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0분 거리에 있고 또 대형 유통 등이 삼성호프로스 등이 대형 유통이 있고 롯데월드몰 있고 롯데시네마,
서울 아산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서 편의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하고 송파대로, 강변북로, 그리고 이 사통팔달 접근대 있는 최고 입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강 조망권이 확보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진을 첨부해놨지만 이와 같이 한강 조망권이 아주 좋습니다. 앞에가 바로 강변 나루역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쪽에서 조망권이 없으실 수도 없고, 그 주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성 아파트라든가 진주 아파트 이런 분들이 재건축을 진행돼서 뭐 그 아파트가 보면 이제 20억을 후딱 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팔면, 위치는 보면 송파구청이 있는데 바로 여기죠. 교통회관이 바로 여기 있고, 잠실나루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롯데월드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 아파트를 사면 9억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 저감된 데서 6억 1,600만 원보다 높은 7억 7천, 그러니까 1차 감정가인 7억 7천만 원에서 700만 원에서 입락자를 받은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낙찰받고 나가지고 얼마에 내놨냐? 현장에 가가지고 9억 3천만 원에 내놨습니다. 왜 9억 3천에 내놨냐? 이 부분은 9억 3천만 원에 내놔도 충분히 팔 수 있다는 확실히. 왜 그러냐?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뭐 20억씩 하니까, 이게 아무리 주상복합이라고 하더라도 또 어떻게 한강 조망권이 형성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10억은 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건 수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9억 3천만 원 매물로 내놨다가 9억에 팔라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8억 8천에 파는 건, 왜냐면 12월 31일 날 계약을 하자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12월 30일 날 계약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 보면 차순위 7억 5,699만 9,999원을 쓴 차순위 매수자가 이 아파트가 꼭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경매로 해서 2천만 원만 더 썼으면 1등을 할 걸 1억 2천을 더 쓰고 산 거죠. 8억 8천에 사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2천만 원 정도를 좀 디스카운트 해주고 팔았죠. 그래,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지금같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아파트는 종전에 거래 물건이 없어서 실거래 사실이 많지 않았다. 1개월 전에 8억 500원에.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중요한 건 또 8억 500에, 이 아파트가 8억 500에 거래된 게 불과 한 달 전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아파트의 장점을 고려해서 9억 3천에 매물로 놓고, 그래서 팔 수가 있었던 거죠. 9억 3천에 매물로 놨을 때의 그 매물 현황을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죠. 한번 그때에 어떻게 매물로, 지금도 현재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제 부동산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서울시 송파구가 되겠죠. 송파구와, 그리고 신천동, 그리고 단지는 잠실 스페이스 아이스페이스요. 잠실 아이스페이스 신천동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지 한 달 전에, 그러니까 2019년 11월 16일 날 8억 500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욕실이 하나고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내놨던 매물은 어떤 거냐? 여기 놓으면은 매물로만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이 요것이 제가 내놨던 부분들이죠. 이 부분이 9억 3천에 내놨던 거죠. 그런데 1월 2일 날 거래가 완료된 거로 떴죠. 2019년 12월 30일 거래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9억 3천만 원에
이제 해놨던 부분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실제 있었던 팔았던 그런 물건이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연말에 12월 30일 날 좀 경매로 좀 해서 여기 같이 이제 보면 시세를 이렇게 9억 3천만 원씩 제가 올려놨던 거죠. 이렇게 오르는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해야 낙찰받을 당시 시세 차익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제가 최근에 또 투자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노량진 1 재개발 구역에 투자했던 거죠.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 이거는 이제 공매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태까지 두 개의 사례는 이제 경매였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매인데 이게 노량진 재개발 1구역에 연립주택을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인데 이 부분은 2019년 8월 16일 날 노량진 재개발 1구역 연립주택을 낙찰받았는데 25평형 을 아파트를 추가 부담금 없이 이제 그 1대1로 이제 그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죠. 주변의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한 곳에는 매물이 없지만 7억 원이면 충분히 팔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 다세대 연립주택이 시세가 7억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바로 이제 그 다세주택 바로 연립주택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중개업소를 가니까 9억 5천만 원까지 충분히 팔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7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신뢰가 안 갔었어요. 그러나 9억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충분히 신뢰가고 이제 제가 누굽니까? 30년을 부동산 한 사람인데 그래서 9억 5천을 충분히 팔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1회 때 이 물건을 공매해서 이렇게 7억 5,500만 원이 신건으로 해서 매각이 진행이 되는 것 같다가 7억 8,640만 9,800만 원 800을 써서 샀죠. 왜냐면 이거를 사서 9억 5천만 원에 팔면 왜 법인을 샀기 때문에 법인세만 이제 그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기본 법인세 10%하고 양도 차익에 대한 10% 해가지고 20%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있겠죠. 과거에 말하다는 그 주민세. 지금은 이제 지방소득세 받겠죠. 여기에 1%하니까 총 22%만 내면 되는데 요 기본 법인세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세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소득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계산해 보니까 한 15%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요거 한 5% 정도까지 떨어져요. 심지어 비용을 많이 쓰게 되면 3% 정도까지 되죠. 그래서 한 15% 요건 양도청은 빼도 박도 않고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5% 플러스 1.5%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즉 주민세, 그러니까 16.5%의 세금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9억 5천에 이것도 분명히 그래서 이런 상태를 해가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입찰 들어갔죠. 입찰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면 잔금 납부하고 팔아서 1억 3천만 원을 양도 차익을 남겼죠. 왜 그러냐면 8월 16일 날 7억 8,660만 9,800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2010 9월 26일 날 잔금을 납부했다. 그리고 이 세봉 빌라가 위치하고 있는 노량진 재개발 1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그리고 인근에 7호선 장승백역이 있다. 그래서 9억 5천만 원에 매도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게 사실 그렇게 낙찰 받을 수 있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본인이 이제 온비드 들어가면 본인이 낙찰 받은 것은 나이 온비드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한 사실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온비드라는 거는 이렇게 네이버에서 온비드를 치면 됩니다. 온비드를 치고 온비드를 검색해서 그래서 온비드가 나오면 여기서 본인이 낙찰받은 것은 로그인 하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해보면
공인인증서로 갖다 인증서 로그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동식 이렇게 제가 법인으로 낙찰 받았죠. 그래가지고 인증서 암호를 갖다가 치게 되면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로그인 된 상태에서 본인이 낙찰 받았을 때는 바로 라이온비드 들어가면 됩니다. 라이온비드. 그러면 그래서 입찰 관리 들어가 가지고 입찰 결과 내역을 보면 이와 같이 본인이 이제 보면 이게 기간이 이제 2019년 9월 8월 1일부터 한번 검색을 해보죠. 8월 1일부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와 같이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거 최근에 또 제가 이거 다시 또 하나 낙찰 받았죠. 이거는 4억에 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낙찰 받은 거고, 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은 날 8월 16일 날 두 개를 낙찰 받았습니다. 하나는 도로 5구역하고 6구역에 노량진 재개발 5구역하고 6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도로 4분의 1 지분을 4,567만 8천 원에 시작되는 걸 갖다가 얼마에 낙찰 받았냐면은 상세 이동 들어가면 이거 갖다가 이제 상세 이동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보면 여기 있죠? 상세 입찰 결과 들어가면요. 보면은 이제 5,360만 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5,360만 9,900에 팔았죠. 보통 이거는 한 1억 정도 현금 청산 정도는 예상이 돼서 제가 5,360만 원에 입찰에 들어갔죠. 이거는 뭐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시 가서 아까 그 물건 한번 찾아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가가 7억 5,700인데 상세 이동으로 가보면 입찰 얼마에 입찰 들어갔는 이제 됐냐면 입찰 결과를 보면 지금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보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내가 7억 8,660만 9,800원에 낙찰 받고 2등이 7억 8,430만 원이죠. 한번 170만 원 차이로 이제 1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얼마에 팔았느냐? 9억 5천에 팔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을 절세할 목적으로 이 법인 사업자로 해서 우리가 투자했던 부분. 여러분들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부분 또는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부분들 또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항상 오를 수 있는 부동산, 그리고 그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이 저평가된 부동산을 하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이렇게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물건에 투자해야만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제가 한번 인터넷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부동산을 투자해라. 이거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